자, 이제 김건희 15년 구형 때문에 네. 지금 분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저도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15년 구형 이 자체가 주는 뭐 실망감이라고 할까요? 분노스러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해야 됩니까? 일반 그냥 사기꾼인 전청조 씨가 15년 구형을 받았었죠. 그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국사범인 사람이 15년이라는 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예. 저희가 김건희 씨 덕분에 그 명품 브랜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남은 명품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더 나올 수 있다. 그 지난번이 반 뭐 그거였고 이제 뭐 그라푼가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네. 이번 그 기소에 그리고 근거부기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근거부기도 안 들어가 있군요. 네, 로저 비비에는 아직 수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수많은 명품들에 대한 수수 의혹이 아직 남아 있고 두 네. 번째로 정말 굵직한 것인 양평고속도로는 아직 기소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예, 양평고속도로 기소 안 됐고 네.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사실 1차 조가 조작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가 안 됐는데 지난번에 잡히신 그 2층에서 뛰어내린 용력이 뛰어난 그분이 만약에 1차부터 2차, 3차까지 같은 방식으로 그 주가 조작에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는데 키가 된다면 계속적 범죄로서 1차 그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제 3부 토건 얘기도 아직 안 나왔고요. 예. 수많은 혐의들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 이거는 잽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5년 구형은 잽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제 명품 리스트를 쭉 읊어주셨지만은 근거부기부터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도이치모터스도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다. 15년 구형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3부 양평고속도로 예. 그리고 뭐 어제 올라간 것부터 시작해갖고 다 직권남용이죠. 뭐 직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법리적인 다툼이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 네. 부분 워낙 많은 혐의가 있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오래 걸릴 뿐이지 이게 또 한 번에 맞으면 좀 데미지가 적은데 이제 끝났나 싶었을 때 새거 들어오고 끝났나 싶었을 때 새거 들어오는 게 멘탈 데미지는 좀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어제 그 구형 받고 조사 네. 또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막 거짓말을 계속 이어나가거나 자기 입장을 하다가 그날은 묵비를 100%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깨달은 거거든요. 재판을 하면서 내가 앞에 그런 어떻게 보면 얕은 거짓말을 했던 게 얼마나 불리하게 작용되는지를 재판을 한번 겪어본 거예요.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네요. 사실 김건희 씨는 제대로 재판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공정한 상황에서 재판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네. 평상시 하던 대로 얕은 거짓말로 넘어갈 수 있겠지라고 했다가 이번에 제대로 된 재판을 겪어보고 예.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수사를 다시 이번에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묵비를 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얼척없는 거짓말은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예 입을 열지 않는 게 이게 맞겠구나 하는 그런 현타가 왔을 것이다. 네. 김건희 현타가 왔을 것이다. 그래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박성재 전 장관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이런 부분들 이게 또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박성재 전 장관도 어제 수사를 받았고 조사를 받았고 이게 또 어떻게 풀려갔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예상하고 있었고 예. 그 개엄날 그 개엄을 했던 12월 3일 저희가 명태균 변호인단이 그때 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그걸로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저희끼리 우리가 탄핵의 1등 공신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축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계엄이 터졌죠. 그때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죠. 이거 혹시 명태균 게이트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모두가 예상하고 의심하고 있지만 아직 링크가 이어지지 않은 그 부분 네. 그 핵심 고리가 박성재 전 장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사실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장관이 되는 과정부터 그리고 하마평에 올랐을 때부터 되게 의외였던 인사였거든요. 네. 고검장이 마지막 커리어였고 그 이후에도 꽤나 그 공직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인 걸 그랬죠. 생각을 하면 이것은 그럼 과연 누구의 픽인가? 여기에 대한 그 소문이 많았고 실제로 저장은 안방이라고 했나? 안방으로 이렇게 김안방. 예. 그러면 본인은 누구라는 것일까요? 그분이 안방이면 나는 돌쇠 노비 그러니까 누구 픽인지를 저는 방증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 이유 그리고 수행했던 목적 자체가 네. 김건희 여사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김건희 씨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김건희 씨에 대한 새로운 의혹 그리고 특히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아니면은 그것의 가로막히자 내란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구형이 뭐 몇 년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나오고 쌓여 간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제대로 이거를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이것도 말짱 도루묵 아니냐. 재판부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저는 아직
그 수사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팀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변죽을 많이 올렸는데 기소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 시간도 별로 없는데. 네, 시간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 부분 먼저 수사팀부터 생각을 하면 특검, 포스트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 네. 국수본으로 넘길지 아니면 2차 특검을 할지 뭐 장단이 있습니다. 국수본으로 넘길 경우에는 국수본의 구성원들이 사실 검사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검찰과 관련된 법무부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네. 다만 단점은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헌법에 따라서 검사에게기 때문에 거기서 가로고 막힐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특검 한 달이 걸쳐야 되니까. 예, 그렇죠. 특검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일단 정치적 부담이 있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저쪽에서는 계속 지겹다 끝내라 이런 사람들이 있고 네.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법을 통과해야 되는 정치적 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특검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시간 제한이 걸릴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저쪽은 또 지연 전략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으며 네. 특검을 또 어떻게 구성하는지 실제로 특검에 구성되었던 사람들이나 수사관들을 보면 피골이 상접해 있습니다. 네, 갈 때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하기 싫어서도 있겠지만 그냥 열심히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그 과거 특검에 있었던 분들의 증언만 들었더라도 특검이 연장되는 건 사실상 거의 정말 사형 선고의 느낌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 왜냐면 몸무게가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두 사례로 나뉘더라고요. 몸무게 극단적으로 빠지거나 극단적으로 찌시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너무 힘들면 특검에 가면 다들 체형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도대체 다시 그러면 특검을 누굴 부를 것인가? 얘네 이러다가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이제 민주당이거나 아니면은 민주당 지도부에서 좀 해안을 내서 실제 왜냐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밝혀진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안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이제 재판부로 넘어가자고 한다면 판결에서까지 장난을 칠 거라고는 아직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순진하거나 나이브한 걸 수도 있고 아직 양심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 진행의 문제는 좀 심하게 문제가 있다는 건 모두가 전 국민이 아는 상황이고 영장 기각률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모 방송에서 우스갯소리로 이 영장률이 일반 사건에도 이어졌다면 저는 집을 샀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정도로 사실 말이 안 돼요. 그 영장 기각률은. 그래서 하필이면 중요한 이런 사건에 있어서 네. 영장이 다 기각이 되고 있느냐. 증거가 없다고 하기에는 사실 언론 보도된 정황이나 증거만으로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 영장이 나오는데 네. 그 영장들이 번번이 기각되는 점 그리고 정말 박성재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은 그 누구도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걸 생각을 한다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이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한 그 법안이 올라오자 법조계에선 사실 좀 조건반사적으로 비판이 엄청 많이 쏟아졌어요. 네. 그게 꼭 그 법조계 인분들이 보수적이어서 아니면은 특정 정당의 색깔을 가져서일 수도 있겠지만 일부분 또 들어보면은 이건 위험할 수 있다라고 고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랬다가 혹시 위헌 나오고 그러면 독수독과 이런 것 때문에 공소기각 나오면 어떡해. 얘네 무조건 무기징역 사형 보내야 되는데라는 걱정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당이나 이제 지도부나 뭐 법사위 차원에서는 그런 비판도 좀 꼼꼼히 수용해갖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추경호 영장도 기각이 되고 그것도 12월 3일 내란 1년 되는 날에 상징적인 건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조은석 특검의 진짜 비장의 한 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덕수에 대한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제 그 추경호를 영장을 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한덕수가 불구속이 돼도 놔두고 15년만 구형한 것은 거기에서 증언을 얻어서 추경호로 갈 동력을 만들었고 그 타이밍도 정말 예술적으로 12월 3일 과연 이러한 정치적 부담을 법원 너네가 견딜 수 있어라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 이게 좀 어감이 살기 위해 쇼부를 걸었는데 승부를 걸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법원이 생각보다 더 방탄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경호 영장이 발부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게 발부가 안 되면서 오히려 그날 많은 시민분들이 또 국회 앞에 나와서 응원봉을 들고 내란 전담 재판부 포함해가지고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이 외침을 더 할 수 있는 어떻게 자극은 됐을지 몰라도 그 판단 그 결과는 너무나 아쉽고 화가 나죠. 이게 정치적으로는 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사법부는 기계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집단이죠. 근데 자꾸 그분 스스로가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개혁의 빌미를 주고 상대방들이
그 상대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할 비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법원 가족 여러분, 제가 1년 잠깐 그 군복무를 법원에서 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감히 법원 가족이라 불러보겠습니다. 네. 법원 가족 여러분들께서 밖에서의 비판보다 더 맵게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고 네.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부의 신뢰를 해친 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 특검도 앞으로 남아 있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이제 종합 특검이나 후속 특검도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또 내란 전담 재판부 포함해 가지고 사법부도 정말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데